여러분 안녕. 오늘은요 제가 출근할 때 하는 정말 간단한 파데프리 메이크업을 스킨케어부터 메이크업 끝까지 같이 한번 해보면서 또 제가 인스타로 미리 질문을 좀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Q&A까지 함께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제가 출근 전에 이제 메이크업을 할 때에는 스킨케어부터 조금 신경을 써주는 편인데요. 이렇게 세 가지를 잘 쓰는데요. 일단 머리를 말릴 때 토너 패드를 올려놓고 머리를 말리는데 스킨천사 퀵 카밍 패드 요거를 되게 잘 쓰고요. 그리고 수분 앰플로는 이 셀리맥스 노니 앰플 요거를 씁니다. 얘가 속보습을 잘 잡아줘서 출근 전에는 꼭 이걸 사용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수분 안 날아가게 딱 편안하게 부담 없이 수분 잡아주는 크림으로는 디마프 리페어 크림 이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딱 써줍니다. 또 너무 많이 올리면 피부가 막 많이 번들거리고 밀리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 가장 속보습 편안하게 잡아주고 좋더라고요. 토너 패드는 머리 말리면서 이미 하고 온 상태고 요거 앰플 써줄게요. 이번에 무물로 되게 다양한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연님 주말엔 보통 몇 시에 일어나세요? 이게 눈에 딱 띄는데 오늘 주말이거든요. 일요일이라서 오늘 저는 8시쯤 일어났습니다. 잠은 한 3시 좀 안 되게 잠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출근을 하면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무리 늦잠을 자도 8시쯤에는 일어나지더라고요. 원체 좀 아침잠이 없는 편이기도 해요. 밤에 더 잠을 못 참는 그런 스타일인데 주말에는 밤에 좀 늦게 자는 것 같습니다. 다음날 출근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 좀 덜해서인지 주말이 끝나는 게 또 아쉽기도 하고 그래서 잠에 드는 시간이 점점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일어나는 시간은 생각보다 그렇게 늦잠은 안 자지더라고요. 언니 저 수능 끝났는데 예상보다 등급이 잘 안 나와서 아무리 떨쳐내려고 해도 우울감이 잘 안 사라져요. 이제 최근에 수능이 있었죠. 11월 초에. 이런 뭔가 내가 기대하고 기다렸던 게 잘 안 될 때 생기는 그 우울감은 어쩌면 너무 당연해요. 당연히 잘 떨쳐지지 않는 게 너무 당연한 거고 그만큼 많이 바랬고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아쉬움이나 속상함은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힘든 마음은 사실 한 번에 떨쳐지기가 어렵겠지만 그래도 머리로는 나한테는 또 다른 기회들이 많이 있고 이렇게 된 게 어떤 운명일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머리로는 계속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그 우울감에 빠져서 더 나를 막 힘들게 하지 말고 힘든 시간은 진짜 어쩔 수 없어요. 힘든 시간은 겪어야 하지만 머리로 한켠으로는 어쩌면 지금 나한테 이런 시련이 닥친 게 다음에 또 더 큰 나한테 더 잘 맞는 기회를 인생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그렇게 믿으면서 가면은 진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그냥 막연한 믿음이 아닌 게 사실 그렇잖아요. 너무 힘들다. 왜 내가 이것밖에 못했지? 하면서 나를 계속 자책하면 자책할수록 우울하고 내 에너지도 우울해지고 좋은 일이 생기기가 사실 좀 어렵잖아요. 근데 그래 다 이유가 있을 거야. 나는 여기서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다. 세상에 어떤 풍파가 있어도 나는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야. 이게 조금 잘 안 됐다고 하더라도 내 20대는 여전히 너무 재밌고 즐겁고 의미 있는 일들로 가득 차게 만들 수 있어. 이런 생각들을 머리로는 계속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다시 일어날 힘이 생기고 좀 더 현실적으로 그럼 그 다음 스텝은 뭘 해보면 좋지? 이런 아이디어도 그런 생각을 하는 와중에 떠오른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음은 힘들겠지만 그 시간은 흘려보내셔야 하고 그 시간에서 도망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머릿속으로는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일부러라도 해보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달바의 커버 베이지 톤업 선크림을 사용해 줄 건데요. 여러분은 파데프리 메이크업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그게 한창 유행일 때 시도를 해봤는데 뭔가 아침에 출근할 때는 괜찮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출근을 했는데 오후 되면서 얼굴빛이 점점 칙칙해지고 거울 볼 때마다 내 꼴이 오늘 왜 이러지? 막 이런 생각하게 되면서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그래서 파데프리 메이크업은 그렇게 이제 포기를 했었는데 근데 이번에 달바에서 진짜 대박 신제품을 발견했어요. 요거. 제가 영상부터 보여드릴게요. 피부 표현이 어떻게 되는지.
그냥 지하철 생하얀 그런 조명에서 아이폰 기본 카메라로 그냥 이렇게 찍은 영상이거든요. 진짜 피부 결이랑 은은한 광채 표현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진짜 이게 선크림만 바른 거라니 믿기지 않을 정도로 피부 표현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잘바 톤업 선크림 라인들이 다 촉촉하고 톤도 정말 예쁘게 보정을 해주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메이크업 샵에서도 엄청 많이 쓴다고 알고 있는데 이 새로 나온 커버 베이지 이 컬러가 진짜 요물인 것 같아요. 그냥 파데프리 메이크업 하기에 너무 좋은 제품이에요. 이게 당연히 선케어는 물론이고 톤업, 커버, 결 보정까지 한 번에 가능한 3in1 선크림이라서 아침에 그냥 이것만 쓱쓱 손으로 바르면 되거든요. 막 선크림 바르고 파데 짜서 이렇게 펴 바르고 막 퍼프 두드리고 아침에 이게 시간이 꽤 많이 소요가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원스텝으로 손으로 그냥 쓱쓱 바르면 되니까 너무 아침에 편하더라고요. 일단 바르면서 좀 자세히 보여드려보자면 컬러부터 보여드릴게요. 뉴트럴한 예쁜 베이지 컬러입니다. 이렇게 펴발라서 색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바른 쪽, 여기 안 바른 쪽. 어때요? 핏줄 커버된 거 보이세요? 그러면서 색은 너무 예쁘게 톤업 됐죠? 이게 이렇게 커버 베이지 컬러여가지고 톤업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커버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기존에 뭐 운동 갈 때나 그럴 때 사용하던 핑크 톤업 선크림인데 이거랑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이쪽 손등에 발라보겠습니다. 이거는 이런 컬러고요. 양쪽 손이 다 톤업이 되었죠? 톤업이 되었지만 핏줄은 안 가려졌어요, 얘는. 이게 커버도 너무 자연스럽고 고급스러운 결광을 만들어주는 그런 제품이라서 파데프리 메이크업의 핵심은 좀 고급스럽고 건강해 보이는 저 사람 피부 되게 건강해 보인다 이런 느낌 내고 싶은 거잖아요. 이게 스킨 베이지 컬러라서 톤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보통 21호 쿠션 정도 사용하는 편인데 그냥 뭔가 원래 내 피부 색인 것처럼 그렇게 보정을 해주는 느낌이고 이 커버 베이지 컬러가 깐달걀처럼 보이게 해준다라고 해서 깐달걀 선크림이라고 닉네임이 붙었대요. 근데 딱 보면 왜 그런지 알 것 같죠? 이게 어떻게 선크림 그냥 막 바른 피부냐고요. 너무 괜찮죠? 전혀 텁텁하지 않고 이렇게 광이 살아있어요. 오피스들은 좀 건조하잖아요. 특히 겨울에. 근데 이 선크림이 이렇게 촉촉하니까 오피스에 계속 있어도 피부 표현 너무 예쁘고 건조해지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 팔짝 쪽만 간혹 이렇게 파우더 터치를 해주는데 더운 나라 여행 가거나 여름철에는 이렇게 팔자나 뭐 눈썹 뼈 같은데 부분 파우더 처리해주면서 써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파데프리 메이크업의 너무 큰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파운데이션 바르면 이제 컨투어도 꼼꼼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막 콧대, 턱 이런데. 근데 이 커버 베이지 톤업 선크림은 피부톤은 예쁘게 이렇게 밝혀주면서 제 얼굴 본연의 뭔가 이런 콧대나 이 얼굴 외곽의 그림자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살아있어서 그냥 이 자체로 피부 화장은 그냥 끝! 이게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파데 쓸 때보다 전반적으로 피부가 약간 본연 자체가 건강하다 이런 느낌을 좀 주는 것 같아서 그런 좀 차분한 룩이 되는 게 좋더라고요. 특히 출근할 때는 막 이렇게 어려 보이고 싶진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피부 화장을 하는 게 작은 차이지만 오피스에서 좀 더 차분하고 프로페셔널해 보이고 너무 막 이렇게 꾸미고 온 것 같지 않고 좀 헬시해 보이는 그런 룩인 것 같아서 요즘 자주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근 전에 좀 메이크업하는 시간을 단축하고 싶다. 혹은 좀 저처럼 피부 본연의 건강한 느낌 살리는 이런 거 좋아하신다면 이 선크림으로 파데프리 메이크업 한번 해보시는 거 너무 추천이에요. 지금 이거 올리브영에서 세일하고 있다고 하니까 커버 베이지 컬러로 한번 트라이 해보세요. 그러면 다음은 눈썹을 하면서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디파이너고요. 미디엄 브라운 색상입니다. 이거 지금 2번째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노란기 나는 눈썹 싫어하시는 분들께 강추. 언니 MBTI가 뭐예요? 이런 질문도 있는데요. 저 INTJ입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은 되게 F 같은 T다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제 주변이 모두 F로 둘러싸여 있어요. 가족도 친구들도 다. 그래서 제가 좀 F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생각을 T처럼 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쉴 때도 계획을 하시는 편인가요? 네, 조금 하는 것 같아요, 계획.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말이면은 토요일은 브런치를 잠깐 먹으러 나갔다가 들어와서 저녁에 영상 편집을 좀 하고 뭐 한 8시부터는 자기 전까지 뭐 유튜브 보다가 그냥 누워서 쉬다가 자야지 뭐 요 정도의 생각하는 것 같고 그리고 주말에 저는 영상 촬영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계획 없이 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뭘 찍지? 뭐 어디 좀 나가볼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눈썹 문신했냐? 라는 질문도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인데 저는 눈썹이 사실 엄청 진해요. 이거보다 더 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 뽑고 정리한 건데 모양을 이렇게 조금 더 정리되게끔 만들어줍니다. 다음 질문. 뉴욕에서 일하는 거는 기간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는 사실 돌아갈 계획을 가지고 여기에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뭐 미국에서 좀 커리어를 이렇게 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온 거는 아니고 그냥 미국에서 살아도 괜찮겠다 정도의 마음으로 온 거라서 돌아갈 생각을 지금 하고 있진 않고요. 제가 예상치 못한 어떤 일이 일어나지만 않는다면 저는 계속 미국에서 살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는 한 60대 때쯤 되면 어쨌든 저는 가족들도 다 한국에 있고 그러니까 한국으로 들어가서 좀 노년기는 보내고 싶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쁘아의 요거 에스쁘아 더블 컬러 픽싱 카라 토프 색상으로 이 눈썹 색깔을 좀 죽여줍니다. 지금은 굉장히 까맣죠? 다이어리 셋업이나 어떻게 쓰고 계신지 궁금한데 영상으로 가져올 계획 있으신가요? 신년 다이어리 어떤 거 구매하셨냐는 질문도 많았는데 저는 올해에 오롤리 다이어리를 되게 잘 썼어요. 그거 에이스님께서 선물로 보내주셨던 건데 너무너무 잘 썼어요. 그래서 그거 똑같은 걸로 또 주문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이 없고 한국 제 집으로 주문을 해서 제가 연말에 한국 잠깐 갔다 올 예정이거든요. 그때 가져올 거예요. 다이어리 어떻게 쓰는지 뭐 이런 것들은 막 엄청 특별한 그런 건 없는데 제가 좀 투두리스트 관리하는 법이랄까? 이렇게 말하면 너무 거창한데? 그런 거 한번 기회 되면 영상으로 한번 말아와 보겠습니다. 짠! 이렇게 눈썹이 옅어졌어요. 자, 다음 질문. 언니, 첫 경제적 독립은 언제인가요? 경제적, 정신적 독립이 완전한 독립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루셨는지 궁금해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경제적 독립을 처음 한 거는 대학원 졸업하면서부터 경제적 독립을 완전 이뤘으니까 나이로는 몇 살이죠? 나이로는 28살. 참 늦게 했네요. 그죠? 근데 이제 대학원 다닐 때 대학원 학비랑 대학원 생활비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부모님 도움으로 생활을 하다가 대학원을 졸업하면서부터 그때부터 독립을 시작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정신적 독립, 전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자, 일단 섀도우는 요겁니다. 롬앤 베러덴 팔레트 피오니 누드 가든인데 여기서 저는 요거 두 개만 거의 쓰는 것 같아요. 더스트 브라운이랑 쿨베이네요. 요거 두 개 그냥 섞어가지고 눈 위에 밑에 다 이렇게 바릅니다. 일단 저는 원래도 성향이 조금 독립적인 성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인생의 어떤 그 경로를 결정하고 하는 거를 제가 하는 걸 어렸을 때부터 되게 좋아했던 것 같고 부모님이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도 했어요. 내가 내 인생에서 해야 되는 결정을 막 부모님한테 기대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도. 근데 이제 정서적으로는 의지를 굉장히 많이 하죠, 당연히. 멀리 저희는 지금 이제 물리적으로 제가 여기에 옴으로써 멀리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뭐 제가 어떤 계획을 세우거나 미래를 생각하거나 할 때는 항상 부모님도 같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서적으로는 독립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애매하네. 정신적 독립, 정서적 독립. 제가 어떤 것을 결정하고 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부모님은 이제 믿고 지켜주실 분. 근데 저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내가 어엿한 성인으로서 잘 살려면 부모님도 나를 어엿한 성인으로 존중을 해주셔야 되고 나도 내 인생의 선택을 내가 할 수 있어야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이제 관여하는 그 바운더리, 선이 건강한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애교살에 항상 사용하는 제품인데 투크의 슬림 아이라이너 로지 뮤트. 여기 눈 바로 밑에다가 이걸로 음영을 넣고요. 이거는 투크 베이지 색상인데 이걸로 애교살을 밝게 밝혀주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 진짜 많았어요. 뉴욕 월세 얼마인가요? 저축 얼마나 하시나요? 그런 질문이 진짜 많았는데요. 자, 제가 이거 하는 거 잘 보여드릴게요. 여기 앞머리부터 살짝 들어가서 여기까지
이렇게 선을 쓱쓱 그을 거거든요. 얘가 제형이 진짜 좋아서 부드럽게 잘 발려요. 일단 여기 월세가 궁금하시다면 GPT한테 뉴욕 원베드 월세 평균을 한번 물어보세요. 저희 집이 뷰가 되게 좋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평균보다 더 비싸지 않고요. 저도 그게 정말 제가 집을 잘 구했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평균 범위 안에 있는 월세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정 궁금하시면 GPT한테 한번 그렇게 물어보시면 대충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축은 얼마나 하시나요?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살짝 음영이 들어갔죠? 얘는 아예 없고. 저의 기준은 매달 제가 번 수입의 절반 이상을 쓰지 않는다. 그러면 나머지 절반은 적금도 하고 미국 ETF에도 넣고 요즘은 국장 단기 투자에 조금 재미를 들여가지고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돈을 굴리고 있습니다. 막 되게 특별한 재테크 방법은 없어요. 국채, 미국 국채도 조금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막 엄청 디테일한 숫자에 강한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 완전 진짜 뼛속까지 문과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막 진짜 꼼꼼하게 내가 어디에 얼만큼 지출을 하고 이렇게 관리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렇게 못하고 저는 그게 좀 제 성향에는 지속 가능하지 않고 저는 딱 저랑 정한 그 약속이 뭐 월세, 쇼핑, 외식, 배달, 생활비, 교통비 다 합해서 절대 절반 이상 쓰지 않는다. 이렇게 기준을 정해가지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달 수입의 한 40~50% 정도 소비를 하는 것 같거든요. 다음 질문. 언니는 친구 한두 명만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그런데 제가 이상한가 싶어서 자존감이 낮아져요. 왜? 왜요? 저는 항상 제일 친한 친구는 중학교 때부터도 한두 명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서운한 사람들이 있으려나? 네, 제가 말하는 건 진짜 단짝 친구가 항상 한두 명씩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도 친구 한 5명밖에 없어요. 얕고 넓은 관계에 대한 현타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초등학생 때 제가 한번 한 5~6명 친구 그룹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근데 5~6명만 돼도 그들과 모두 깊고 막 돈독한 관계가 될 수 없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약간 한번 현타를 느껴서 중학교 때부터는 진짜 단짝 친구만 있고 지금도 그 성향이 좀 유지가 된 것 같거든요. 그 한두 명의 친구를 정말 가족처럼 소중하게 생각하고 항상 진심으로 그 친구를 위해주면서 서로 그 관계를 진짜 건강하게, 돈독하게 오래오래 끌고 가는 게 더 어려운 일이고 그리고 더 의미 있는 일이고 자존감 낮아질 필요 진짜 없고 지금 있는 그 한두 명의 친구랑 어떻게 더 오랫동안 예쁘게 이어갈 수 있을지 생각하면서 그런 진심을 정말 나누는 우정을 만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절대 자존감 낮아질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절대 자존감 낮아지지 마세요.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한국 나이로는 곧 31거든요. 괜찮습니다. 아주 괜찮아요.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의 힘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한번 살펴보세요. 그 책을 읽으면 더욱더 이제 친구가 많지 않은 것에 대한 불안함이 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외국에서 사시는 거 외롭지 않으신가요? 가끔 이제 친구들이랑 시차가 다르니까 좀 그럴 때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게 좀 실감이 나면서 약간 보고 싶고 친구들이랑 좀 놀고 싶고 그럴 때 있고 막 인스타 같은 거 보다가 뭐 성수동, 한남동 길거리 영상 같은 거 보면은 좀 가고 싶다. 저런 데 가서 뭐 카페도 가고 그러고 싶다. 그런 생각 들 때 좀 있긴 해요. 그러면 또 이제 친구한테 카톡하고 그럼 그래도 시간이 이렇게 겹칠 때 잠깐 한 1시간 정도 막 카톡하다가 또 친구 자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속눈썹이 약간 요렇게 나면서 이렇게 길게 자라서 얘를 이렇게 잡고 앞으로 당겨서 쓱 올려요. 통번역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 워낙 좁은 바닥이라 비밀이 없더라고요. 무심코 했던 말이 와전되어서 전해지기도 하고 가끔은 오해를 불러오기도 해서 사람 믿기가 힘들어졌어요. 원래도 조심스러운 성격인데 더 소심해지는 느낌이에요. 이런 문제는 그저 늘 조심하고 거리를 두는 것밖엔 답이 없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제 생각은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 처음 만난 사람한테 이 사람도 내 마음과 같을 거다. 내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만큼 이 사람도 나한테 잘해줄 거다. 이런 기대는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나 나의 정확한 의견 이런 거를 말할 때도 좀 조심스러워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아직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면 최대한 좀 중립적으로 어떻게 말이 와전될 여지가 많이 없게끔 말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근데 사람이라는 게 진짜 5년, 6년, 7년을 알다가도 갑자기 나를 배신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을 내가 조심한다고 방지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인간관계든 사실 뭐든 간에.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냥 최대한 시간을 두고 이 사람을 보고, 완전 비즈니스 관계라면 최대한 뉴트럴한 태도로 대하고, 나의 개인적인 뭐 일이나 나의 너무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나 이런 것들은 잘 표출하지 말고 조심하는 게 맞는데, 그러다가 만약에 그런 일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똥 밟았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넘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막 내가 이걸 조심하면 무조건 막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막지 못했을 경우에 내가 그렇게 했으면 안 됐어, 내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만 너무 생각할 게 아닌 것 같은 게, 인간관계는 아까도 말했지만 진짜 10년을 봤던 사람도 갑자기 배신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심은 하되,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나를 자책하지 말고, 그런 일들은 그냥 살다 보면 생기는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하지만 조심은 해야 된다. 근데 소심해지는 느낌이라고 하셨는데, 소심해지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당당하게 행동하시되 뭔가 내 개인적인 의견을 너무 피력해야 되는 상황이나 이런 거는 좀 유두리 있게 넘어가시고, 개인적인 얘기는 좀 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평소에 쓰는 아이라이너는 요거거든요. 프로에잇 청담 아이라이너인데, 요거 뮤트 브라운 컬러를 평소에 쓰는데, 출근할 때에는 아까 보여드린 이 팔레트의 가장 까만 요 색깔을 브러쉬에 묻혀서 사용을 하는데, 저 이 브러쉬를 완전 추천드리고 싶어요. 뭐 요런 컬러는 다양하게 그냥 짙은 브라운 컬러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지만, 얘가 섀도우를 아이라인으로 쓸 때 너무 괜찮더라고요. 이게 어디 거지? 룰리디아? 내 건데 왜 처음 듣는 것 같지? 룰이 아닌가? 릴리디아? 이게 이런 사선으로 낸 브러쉬거든요. 다음, 언니가 좋아하는 옷 브랜드. 일단 백화점 가서는요, 주크를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항상 주크 옷을 사려고 딱 마음을 먹고 간 건 아닌데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거기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크 옷이 많아요. 여기 끝부분에 살짝만 그림자를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 중에서는 유유아를 좀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나유님을 이끄는 감정은 불안인가요? 즐거움인가요? 끊임없이 성취하는 모습이 신기해요 라고 하셨는데요. 시작은 불안함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올렸었던 저의 그 뭔가 자기 혐오감과 패배감 이런 것 때문에 힘들었던 코로나즘 시절의 이야기를 푼 게 있는데, 그걸 보시면 제가 엄청난 불안함에서부터 뭔가 성취를 시작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당시에 정말 많이 불안해했거든요. 모든 것에 대해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랬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뭔가 노력을 제대로 해왔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성취의 경험이 조금씩 쌓여가면서 여전히 불안에서 동기를 얻을 때도 있기는 한데, 즐거움에서 동기를 얻는 경우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미국에 살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낀 건 뭐예요? 이 질문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일단 미국에서 저희는 외국인이잖아요. 외국인으로서 미국에서 살 때 가장 중요한 건 단단한 멘탈인 것 같습니다. 이 뭔가를 하더라도 난이도가 미국 사람들의 3배씩 어려운 것 같아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막 10배, 20배 어려워질 수도 있죠. 그리고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그거 좀 극복하고
더 이겨나가는 그런 거에서 좀 성취감을 느끼고 그런 걸 좀 즐길 수 있는 성격이다라고 하면 되게 잘 맞을 것 같고, 그리고 다양성, 다름을 인정하는 그런 마인드는 너무너무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 같고, 이제 메이크업의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저는 파데프리 메이크업이지만 그래도 블러셔를 해줍니다. 제가 여쿨 페일 라이트인 분들한테 추천해드리고 싶은 블러셔가 몇 개가 있는데 오늘 이 기회를 빌어서 오늘 이 기회에 진짜 몇 개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VDL의 모브 헤이즈 컬러인데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뮤트, 진짜 완전 강추. 저는 이걸 제일 많이 써요. 왜냐하면 너무 막 뽀용한 그런 걸 쓰면 괜히 좀 밖에 나가서 민망하더라고요. 한국이었으면 하나도 안 민망할 것 같은데 그냥 뭔가 여기 메이크업을 잘 그렇게 안 하니까 너무 뽀용뽀용한 거는 약간 민망하더라고요. 근데 또 안 뽀용뽀용하면 우리 눈엔 칙칙해 보이잖아. 뭔지 알죠? 그래서 칙칙하기는 싫은데 그렇다고 너무 뽀용뽀용하고 싶진 않아. 그럴 때 완전 추천. 그래서 요즘 진짜 잘 씁니다. 그러면 완전 뽀용뽀용은 무엇이냐? 완전 뽀용뽀용 추천은 요거예요. 홀리카 소피. 이거는 모공도 싹 블러해주면서 완전 뽀용한 그런 블러셔라서 이것도 추천하고요. 파데프리 메이크업 할 때는 저는 이 디어달리아 리퀴드 블러셔를 추천하는데 이것도 살짝 뮤트한 거고 얘는 훨씬 뽀용한 건데, 이게 제형 자체가 사실 뽀용하기에는 리퀴드 블러셔다 보니까 모브한 색감이 저는 살리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제 얼굴에서. 그래서 얘를 더 많이 써요. 이게 퓨리티고 약간 모브하다고 느낀 게 소프티입니다. 근데 저는 퓨리티가 좀 더 마음에 들었어요. 이게 진짜 좋은 게 그냥 쓱쓱쓱쓱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이게 그렇게 발색이 막 세게 안 돼요. 두드려주면 끝! 메이크업 끝입니다. 근데 좀 애교살이 심심하다 할 때 제가 또 추천하는 게 3C 마이링 아이라이너 밀키 브라운. 요거를요, 애교살 그림자에다가 그냥 슥슥 이렇게 해주면 너무 사용하기 편해요. 그리고 지속력 진짜 오래가고. 그리고 립은 요거 디올 어딕트 077 캔디 컬러거든요. 이거 괜찮아요. 이 파데프리 메이크업 할 때는 이 입술 라이너까지만 이렇게 따가지고 하는 것도 괜찮긴 한데 저는 그냥 기왕 편하게 메이크업 한 김에 입술도 립도 그냥 편하게 바르는 걸로 쓰는 게 좋아가지고 파데프리 할 때는 이 립밤을 잘 쓰는데 하면 너무 간단하게 화장 끝! 진짜 저 별거 안 했죠. 사실 이 메이크업은 이 피부 결 표현이 사실 관건입니다. 너무너무 간단한 메이크업 한번 보여드리면서 제 추천템들도 몇 가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네,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메이크업을 맞춰봤는데요. 찍다 보니까 생각이 든 건데 다음에는 여쿨 페일 라이트 색조 추천 특집으로 찍어봐도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럼 이번 영상 재밌게 봐주셨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브이로그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